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아침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로봇도 보고 계시고 삼성전자 다 보고 계시겠지만 특히 미중 밀당이 난리죠. 이렇게 크게 떨어진 다음에 바로 타코가 되고 대두다 우리나라 조선주를 규제한다는 이 밀당, 미중 간의 어떤 기싸움이 있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추세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밀당이나 기싸움 정도 보시고, 어제 제가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이클을 잘 타는 방법. 지금 미국도 물론 AI 버블링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 불국장을 좀 더 선호하고 있지만 두 가지예요. 자, QT의 종료를 시사한 연준 파월 의장입니다. 양적 긴축을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AI 버블링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고 있고 3년 차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지금 다닌 데마다 난리를 치고 있는 샘 알트만 성인 버전 챗 GPT를 예고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꾸준하게 이분을 체이싱하면서 AI 버블 좀 보는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막 흔들 때 물론 딴 것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걸 한번 얘기 드리면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먼저 QT는 뭐냐 하면 퀘넌티 타이트닝, 양적 긴축을 얘기합니다. QE가 있고 QT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 파월이 말한 것처럼, 자,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데 당연히 돈을 푼다는 거는 유동성에다가 추가적으로 물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T를 줄인다는 얘기, 중요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에다가 연준이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경기나 고용이나 소비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비관론도 있으시겠지만, 이 물가를 그래도 3년간 잘 관리를 해왔어요. 이제부터 금리를 낮추고 있어서 유동성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 파월이 QT까지 종료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유동성에 기름을 더 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베센트를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베센트 꼼꼼하게 잘하고 있고 4분기에 대해서 재무적 제가 이제 그 YCC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베센트가 바라는 어떤 모드일 수도 있죠. 그 파월이 트럼프나 이쪽 정부를 보고 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분은 저는 시소를 타지만 균형을 잘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4분기 유동성의 베센트와 함께 정시를 보는 싸가지 측면에서 유동성에는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항상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연준에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늘릴 때는 돈을 푸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돈을 양적을 축소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QE, QT가 없었어요. 미국에. 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2008년에 100년 만에 왔던 금융위기 서프라임 때, 그때 파월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QE 1, 2, 3를 쓰면서 양적 완화 1, 2, 3를 쓰면서 돈을 1조 달러에서 한 4조, 5조까지 풀어버렸죠. 그러면 정시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살짝 줄이거나 이렇게 돈을 줄일 때는 정시가 안 좋습니다. 양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 때는 좋고 이렇게 줄일 때는 안 좋아요. 그럼 보면 지금 2008년에 서프라임 때 돈을 그렇게 풀면서 3년 내내 올라갔어요. 박살나서 우장창이 했지만 2009년, 10년, 11년에 계속 올라갔었고 살짝 쉬는 모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떨어진 게 뭐죠? 이렇게 줄인 게 언제냐면 트럼프 1기 때입니다. 2017년에 괜찮았지만 2018년에 2월 달부터 중국에다가 처음으로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간의 큰 전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걱정되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적으로 돈을 줄이고 금리도 그때 올리면서 2018년 4분기 때 엄청나게 장이 박살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를 엄청 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험 쪽이나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2019년도 있죠. 그때는 돈을 풀었어요. 이렇게 돈을 풀고 그때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파월에 맞춰서, 파월이 트럼프에 맞춰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트럼프의 재선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2020년에 이렇게 갑자기 팬데믹,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다 망가진 겁니다. 근데 장은 막 떨어지고 했지만 그때 돈을 또 급격하게 풀었죠. 그때 파월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바이든이 물 푼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연준자산 4조 달러 있던 것들이 이제 9조 달러. 어떤 서프라임 때보다 돈을 더 풀고 더 급속화하면서 정시가 급등을 하면서 버블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2년 내내. 그때 그래서 5조 달러 이상 풀고 났던 그 돈들이 이제는 물가 걱정됐던 부분 때문에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 돈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22년에 줄여서 장폭사 망하고 24년부터는 AI 버블이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로 이렇게 QT 줄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올라갔던 거예요. 그 유동적 측면에서
이렇게 줄였던 9조 달러를 6조 5천억까지 줄여놔 되게 잘했습니다. 저는 파월을 좋게 보는 면이 나름대로 이렇게 금리가 5.5로 됨에도 불구하고 리세션, 경기가 경착륙이 안 왔잖아요. AI 버블링 물론 성장도 많이 도움받았지만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안 줄이고 이제는 서서 옆으로 가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QE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에도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경기가 확 부러지지 않으면 현재로 유동성이나 이 성장된 AI 버블링 내에서 흐름들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정시 상방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모멘텀이 될 거라 저는 봐요. 뭐 단기로 좀 출렁거리는 것보다 큰 흐름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샘 알트만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제시를 하고 있는 AI 사이클, 새롭게 나왔던 AI 버블 사이클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이분 23년 초에 새로운 챗GPT를 내면서 이런 게 있어 LMN에 대한 경쟁을 붙였고 엔비디아가 10달러부터 10배 이상 올랐고 지금 빅테크가 온갖 갖다 붙이고 있고 또 이분이 세상 다니면서 갈 때마다 다 투자받고 투자해준다는 그런 흐름이 붐메이커를 만들고 있는 핵심 인물은 틀림없죠. 자, 근데 성인 버지는 뭐 이렇게 중요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제가 남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2015년에도 제가 XR, VR도 한번 투자한 적이 있는데 물론 빨리 투자가 안 됐지만 이 부분이 뭐냐면 챗GPT가 지금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저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돈을 못 번다. 자, 너네끼리 폰지 사기 아니냐. 너네 주고 너네 받고 하는 게 이상하다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실제로 빅테크들이 하고 삼성이나 TSMC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슈퍼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AI 사이클이 올해 3년 차지만 내년에 한번 버블링을 만들고 좀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상반기까지 본다 그랬는데 이 샘 알트만의 챗GPT나 이 행보를 통해서 처음에 챗GPT를 만들었고 AI 서클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 붐메이커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불을 더 지피면서 버블링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주말 그 추석 연휴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AI 에이전트 시대는 대중들이 유입되는 초입 중입기 LMN 통해서 많이 쓰고 하시겠지만 대중들이 더 체감하고 더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멀티모달의 어플로 간다고 봅니다. 이 성인 GPT가요. 어제 사마가 이제 챗GPT 알트만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영어로 적은 거 말고 성인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 몇 주 안에 출시하는데 그게 연령 제한을 더욱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성인 사용자를 성인처럼 대우한다는 성인용 GPT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안 했냐면 지금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신 건강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그 사실 AI가 점점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글이나 영상만 봐도 그러는데 막 규제를 다 해놨거든요. 글을 치든 뭐 물으면 약간 선정적인 거는 다 커트 해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규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걔들이 준비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말을 하지만 제가 보는 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폰지든 순환 수익 구조에서 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성인 GPT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그 수익성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입하고 돈 들고 이제 투자 내지는 돈을 쓸 거란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배센터 트럼프도 그랬지만 은행도 규제를 풀고 있어요. 버블링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것도 미국 국채에서 유동성을 더 키우는 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AI 버블링 가운데서도 규제파를 되게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들었던 AI에 대한 규제를 다 풀고 완전히 성장 이변도로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붐을 더 만들 수 있는 성인용 GPT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아니면 어떤 어플레이션이나 실제로 AI를 태감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한 단계 챗GPT가 저는 업그레이드 된다 봅니다. 그동안 뭐 A4, A3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그냥 버전이 바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에서 DC를 만들고 앞으로 범용기름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우리 한국 반도체나 슈퍼사이클은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낸드, HBM, 파운드리, 특히 AI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XR, VR 쪽으로도 이제 길이 훤히 보이는 거죠. 더 투자하고 돈을 써야 될 그런 AI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도 AI 버블링 중에 유동성을 더 물을 붓고 있는 파월, QT를 종료한다는 그런 얘기. AI 쪽의 버블링 가운데서도 수익과 규제파를 하고 있는 샘 알트만의 어떤 행보들,
이런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구분되는 네 가지죠. 미중 밀당을 단기적으로 물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미국이 되게 필요하고 경제가 또 중국이 급하다 보니까 밀당하더라도 큰 흐름은 내년까지 간다 보고 경기 실소는 저는 파월을 좀 믿어요. 예, 파월을 믿는 상태에서 뭐 물가도 봐야 되고 경기도 부러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QT와 금리나 하고 있는 파월을 보면서 AI 버블링에 대한 흐름은 이 샘 알트만이 기름을 더 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미국의 반도체나 빅테크가 좀 떨어졌어요. 출렁거리는 가운데서 선별적인 차별화되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는데 9만원 10만원에 살짝 물량 녹이는 가운데서 러셀 2000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나라 내에서도 오늘 제가 로봇 보는 거 있잖아요. 로봇은 물론 오래 갈 건 아닌데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로 확장이 되는 예탁금도 8조 넘었어요. 드디어 80조 넘었습니다. 예탁금도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종목이 선별화되는 확장되는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정치 사이클 측면에서 별로 겁을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뭐 당장에 지금 좁게 볼 수 있는 흔들림은 있겠지만 방금 말했던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AI 버블링 장세에서 한 단계 더 플러스되는 요건이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실적과 빅수급, 대장주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트와 사이클 잘 타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사이클 공부하는 측면에서 같이 참가해 주시고, 물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목이나 파트 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